안녕하십니까. 대한정형외과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정형외과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임태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세 번째 질환은 석회성 건염입니다. 우리 어깨에도 돌이 생기나요? 뭐 이런 거예요. 관심 많으실 텐데 자, 시작해보죠. 김종현님 뽑으세요. 석회성 건염은 꼭 깨서 없애야 한다. 하나, 둘, 셋. 저보다 동일됐습니다. 질환의 자연 경과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석회도 역시 이 생겼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그 자연 경과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시기에 통증이 심해지고 어느 시기에 아파서 괴로워해서 의료진의 치료가 이렇게 필요하신 시기가 있긴 한데 자연 경과 자체가 이렇게 단단해졌다가 흐물흐물해지면서 사라지는 그 경과를 갖고 있고 저는 그러한 치료 방법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없애려고 노력을 하거나 또는 남아있는 석회를 더 없애기 위해 치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환자분들이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석회를 마치 그 암덩어리처럼 맞아요. 교수님이 이거 사이즈가 몇 밀리였는데 저 몇 밀리로 줄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환자분들이 덩어리 가지고 일단 어깨 사진에 동그랗게 이렇게 그렇지. 허옇게 이제 돌덩어리가 하나 있게 되면은 되게 불안해하시는데 임태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통증을 줄여주는데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하고 통증 없으면 가지고 사셔도 된다고 이렇게. 네. 원래 힘줄이 있었던 그 자리에 석회가 됐다가 다시 정상적인 힘줄로 바꿀 때 그렇게 아프기 때문에 맞아요. 또 환자분들이 물어보시잖아요. 왜 생겼나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알려진 바로는 국소적인 혈액순환이 뭔가 안 돼서 혹은 많이 일을 하다가 충분히 쉬어주지 못하는 거기에 활성화 산소 같은 게 축적돼서 막 그렇게 된다. 약간 가설적인 건데 만약에 석회성 건염을 막을 수 있는 약이 나왔다.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진료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약 팔고 지금 다녀야 돼. 노벨상. 노벨상 탈모에 가면 노벨상이고. 나좀 필요한데. 이 석회가 그렇게 환자들이 많은데 석회가 왜 생긴지 아직도 의사들이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큰일 났네. 밝혀주시죠, 교수님. 자 이제 뽑아주세요. 다음. 이 유튜브 찍느라고 연구할 시간이 없어. 석회성 건염은 수술하지 않는 병이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일치했습니다. 석회성 건염도 수술할 때가 당연히 있고요. 크기가 너무 크고 그게 녹을 때 환자분한테 통증이 굉장히 크게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하는 경우 있습니다. 견주관절의학회에서 한 다기관 연구 있잖아요. 학문적인 거. 예. 저도 좀 해보고 싶어서. 이게 이제 석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약 한 15% 정도에서 MRI 찍어보면은 그 안에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 네, 15%면 꽤 의외로 많네요. 맞아요. 저도 그 데이터 보고 놀랐는데 쉽게 말하면 환자분 어깨가 아파서 오셨어요. 엑스레이 찍었더니 석회가 보이네. 예전엔 거기서 끝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치료하고 했는데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한 500명 넘게 모았었죠. 그래서 모아서 보니까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15%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이 있더라. 그 말은 뭐냐면 석회성 건염은 일반적으로 수술하지 않고 자연 경과가 좋은데 회전근개 파열은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석회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적극적인 약간 검사나 진료가 좀 필요한 게 맞겠네요. 네, 그래서 초음파나 이게 MRI를 그래도 환자분들께 이제 권유를 드려서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저도 석회성 건염이 있다 그러면 초음파 MRI 무조건 둘 중에 하나 검사는 꼭 하는 걸 권유하고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는 병이라고 하는 걸 다 엑스레이인데 그러면 수술하는 경우가 어떻게 근데 많진 않잖아요. 그렇게 많진 않죠. 왜냐하면 석회성 건염을 수술을 안 하고도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데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술을 석회성 건염에 대한 수술은 저는 약간 선호하지 않는데 석회가 이렇게 힘줄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석회를 외과적으로 저희 수술 방법으로 제거하려면 이 위에 있는 힘줄을 이렇게 약간 제거해야 그 석회를 이렇게 꺼내거나 아니면
제거할 수 있어서 문제가 있는 석회를 제거하기 위해서 병상의 다른 조직들을 약간 손상시키는 게 저는 너무 싫어서 저는 수술 안 하고 치료가 되는 쪽을 더 이렇게 선호하고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수술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변호하는 말씀을 드리자면 수술을 했을 때는 석회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다 갈아내는 것보다는 석회만 딱 이렇게 절개해서 빼내고 그 다음에 그대로 뒀을 때는 정상적인 힘줄로 바뀐다. 그것도 이제 문헌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할 수도 있다. 그럼.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조사해본 바로는 석회 크기가 수술할 정도 되려 그러면 한 1cm는 넘어야 맞아요. 된다고 하니까 맞아요. 굉장히 작은 석회고 증상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 거의 수술한 경우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크기가 1cm 넘어가고 크다고 하면 수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석회 때문에 또 너무 오랫동안 아파하는 분들이 저도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눈 딱 감고 수술 한번 받으면 또 해결이 돼요. 맞아요. 그걸 정형외과 의사들은 비수술적 치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술이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좋은 기술을 통해 해결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석회성 건염이 생기고 오랫동안 아프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오셔야 돼요. 외과가 수술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나이 들면 생긴다. 하나, 둘, 셋. 나는 O. 나는 O. 저 O. 자, 김종욱 의사 X 발언하시죠. 네, 교수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가장 호발하는 나이 연령대가 중년의 여성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이제 40대에서 한 50대 중에 이제 여성분들한테서 오시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호르몬 영향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아까 김정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혈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오게 되는데 빈도 수로 따지면은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 많이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뭐 20대나 30대에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10살 생겨요, 석회? 10살 환자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 말 듣고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우리 예전에 아까 다기관 연구에서 나이 연령대별로 이렇게 돼서 그 피크가 55세였습니다. 평균 연령이. 네. 근데 그래서 오늘 되게 학문적으로 접근하시네. 유튜브를 안 그러는. 학문 원래 네, 55세. 근거로 갖고 이야기를 아유, 그렇죠. 가장 호발 연령 맞는데 30대 환자 있어요. 20대도 네, 저도 네,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그 약간 포인트는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도움이 되는 정보인 네. 것 같네요. 거꾸로 얘기 들으면 7, 80대 할머니들 많이 오세요. 석회건요. 아, 그 7, 80대 할머니 석회는 조금 종류가 다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양성 석회라 그래서 얘가 영양분이 너무 없어서 생기는 석회가 또 생길 수는 있기 때문에 이 영양성 어려운 말. 이 형성증인가? 이 형성. 디스트로피인데 디스트로피. 아 한글로 되게 애매한데. 괜찮아. 공부를 하다만 하면 조금 준비를 해오고. 아니 지금 2% 부족해, 2%. 아, 지금 얘기가 한글 되게 어려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희가 영어로 항상 하다 보니까 한글 진단 쓸 때 꼭 찾아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죠? 난 안 그래. 아, 그래서 그런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고령에서는 많이 생기는 게 맞다. 좀, 그렇네요. 네, 네. 그렇긴 하지만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건 아닌가? 맞아요. 이렇게 딱 이런 모양이네요. 산 모양, 산 산 모양. 모양. 예. 제일 그러니까.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 조금 그렇네요. 조금 그렇네요. 그런 연령대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도 몰라요. 검사 안 해보셨잖아요. 나는 가끔 초음파는 혼자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거를? 공부하려고 이거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거 넣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혼자서 하는 거 보내주세요. 그래서 석회성 건염은 나이 들어서만 생기는 건 아니고 네. 젊은 나이 때도 생긴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호발 연령 자체는 이렇게 중년의 때 가장 피크가 되니까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석회성 건염에 대한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석회성 건염이 회전근개파라고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가까운 정형외과 병원 가셔서 검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석회성 건염은 처음에는 비수술적 치료로 시도를 해보고 낫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어깨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